국어의 고수 오늘 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지 17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과학기술 지문이죠. 그런데 이게 적용학습으로 딱 들어섬과 동시에 문항수가 좀 많아졌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두 문제씩이었던 문제가 이제 네 문제 아니면 다섯 문제 정도로 돼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하루에 한 10페이지 정도가 아니고 15페이지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렸고,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읽고 이게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문으로 보여주고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고 내 머릿속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얘는, 이 사람은 그냥 읽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잘 퍼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머릿속에 구조화되고 체계화돼서 입력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은 그 지문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요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리된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내신이나 아니면 그 자투리 시간에 그 읽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글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과학기술 지문.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었다. 이거는 지금 이런 글은 통념을 딱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간주는 추정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로 역접이 나와졌고,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모든 지식이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이 글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원자폭탄, 오펜하이머가 이제 주축이 돼서 맨하탄 프로젝트 해서 원자폭탄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는데, 원자, 우라늄 뭐 이런 걸 개발했을 때 그 과학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는 과학 기술만을 개발했을 뿐이니까. 객관적인 기술인 거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하느냐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 부분이랑 조금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라투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구성주의는 뭐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한 유동적 결과물이다. 과학 지식이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이거를 경계한다는 얘기죠. 이걸 우려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그렇죠?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망. 여기서 행위자,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로서, 인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기존의 과학 개념이었는데, 비인간도 행위자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죠.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에 이것이 바로 기존의 통념이라는 얘기죠. 통념.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무엇이?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과 소멸 및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역동적 성격을 지녔네. 연결망이라는 것이 역동적 성격, 가변적이라는 얘기지.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 강화. 오케이. 라툴은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칭하여, 번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번역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돼 있고,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이게 핵심이래. 번역이. 그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 번역이란, 이제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했네. 이거는 마치 무엇인 것 같지? 정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번역이라는 게. 다시 읽어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 하나로 합해졌어. 이질적인 것들이. 그렇게 되면 공동의 목표가 생겨. 그래서 하나의 연결망,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된 이 부분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이제 싸잡아진다는 얘기지. 과정이에요, 과정.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 중요하다고, 이 부분. 라투로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면서, 왜 이렇게 비유했겠어?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도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지.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했대.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당신이 행위자일 때는 총을 가지니까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총이라는 것도 행위자가 될 수 있잖아. 라투르에 의하면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이게 어떤 인식이야? 기존의 통념적인 인식인 거지. 그치? 인식과는 다르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드러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은, 그치? 비인간적인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 같은 비인간조차도 행위자로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번역은, 번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공적인 번역이 됐네. 더 넓고 촘촘하고 강한 연결망으로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원래 역동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역동성을 잃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무엇인가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지.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했대.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로는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은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 비인간적인 것도 포함하니까 이것도 행위자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과학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데, 과학 기술이라는, 지식이라는 게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왜? 연결망이 형성이 안 됐잖아.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주장도 행위자가 될 수 있어. 다양한 행위자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 이걸 뭐라고 해?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이라고 했잖아. 라투로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 본질적인 거라는 얘기야. 고정된 본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과학 지식, 과학 진실, 진리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왜? 정치적인 속성 같은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야. 연결망이라는 거. 그치? 또한 그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여기서 얘기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보편적 진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보편적인 거랑은 약간 핀트가 달라.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이 되고 그 특정 연결망 속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지 다른 연결망으로 가면 얘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우리가 독해를 한 거지. 이해되지요? 지금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약간 핀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남발하니까 글이 어려워지는 거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어떤 거?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이게 과정이란 얘기지. 그치? 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의 인간하고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이 또 나왔지. 그치? 여기 부분에서 또 나왔어. 지금 행위자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 그치? 이분법에 근거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 대안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디차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 그치? 대등한 가치를 부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글의 포인트는 뭐냐면 행위자 개념에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이 부분도 포함시켰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의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방금 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글의 구성은 거의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내용이 막 줄어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굵은 글씨와 색깔을 표현해서 나타낸 거니까 한번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구나. 첫 번째 보면 과학 지식에 대해서 기존의 상식은 예외적 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최근의 주장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인 결과물이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좀 걸려. 왜? 비인간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눈에 띄어야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우리가 쉽게 1등급을 받는 거죠. 라루트라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에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치? 구성주의적 입장. 그리고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한다. 왜? 너도 과학적 지식이야? 나도 과학적 지식이야. 그럼 그 무게가 없잖아. 그러면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모두 다 존중하면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물들 수 있는 거잖아. 중요한 건 있다는 얘기야. 가치가 동등하진 않다는 얘기야. 모든 지식이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크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개념.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진 실체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한다. 이런 정도 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비인간에는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 등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결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연결망이라고 본다. 모든 대상을 연결망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지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연결망은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계속 변한다는 얘기야. 뭐 이동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리고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연결망은 더 강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번역이라는 행위자 연결망의 핵심이 있어. 번역은 이질적인 행위자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인간, 비인간을 총기를 소유한 사람을 상황에 비유해서 우리가 굵은 글씨만 보고 넘어갈 거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총하고 사람은 다르잖아. 그치? 이런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 사람은 총을 쏴가지고 무언가 자기를 보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총은 그것으로 인해서 쓰임새를 얻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네. 번역의 결과와 보편적 진리의 관계는 어떠냐? 번역의 결과로 그 연결망 내에서만 완성된 기술, 진리, 과학적 기술,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보편적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얘기지.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여기서도 진리고 저기서도 진리고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 지문에서 쓰여진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연결망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편적이라고 하고 있네. 성공적인 번역은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으로 구축되는 대신에 역동성은 잃어버리게 됐지. 그치? 그리고 그 하나의 대상이 된 게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고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예로서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이라고 했어. 근데 특정 연결망은 내부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즉 번역의 결과로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은 그 연결망 내에서만 완성된 기술이자 진리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중요한 거야. 보편적 진리는 아니다.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편적 진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과학 지식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 실험실과 같은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다는 얘기지. 라루트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 그러니까 고정된 본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이라는 이런 진실, 진리 이런 거 있잖아.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거랑은 상관없어. 또한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내에서만, 특정 연결망 속에서만 보장된다고 그랬어.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나면 진공 속에서는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지? 의의는 뭐냐?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성의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과정을 추정한다는 얘기지. 이질적 구성주의, 그치? 구성주의이긴 구성주의인데 약간 이질적이다. 이 과정에서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과 비인간 실체 모두를 포함하고 이분법에 근거한 근대주의에 반대하고 비근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우리가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는 우리가 답만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하는 식으로 할게요. 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네. 1번 극단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계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고. 2번 과학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의 입장은 과학 지식이 사회 맥락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다. 맞죠? 그치? 그 다음에 3번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기존 통념을 얘기하는 거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근대주의 이분법의 공통적인 전제가 안 되는 거지. 그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객관적 반영이란 이거를 부정해. 오케이. 3번이 답이 되고 넘어가서 2번 가를 고려할 때 보기에 제시된 주장에 대해 라투르가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기 보니까 총기 사고가 있었네. 미국에서. 총이 원인임을 강조하는 기술 결정론이 있고 총을 든 범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회 문화 결정론이 대립을 했는데 전작 기술 결정론은 총이 사고의 주범이다. 행위자로 보고 있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며 후자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이 주범이다 라고 해서 범인을 처벌해야지 총기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1번 기술 결정론과 지금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했어요.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비인간에 대해 인간을 우위에 놓는 이런 부분은 없지. 그치? 모두도 아니지. 모두도. 2번으로 넘어가서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범인과 총이 서로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범인과 총이 서로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술 결정론에서는 총이 주범이다. 그리고 사회문화 결정론에서는 범인이 주범이다라고만 했지만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총이 범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범인이 총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런 연결망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서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누구 하나만의 탓이 아니고 둘 모두의 탓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2번. 그치? 3번. 번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번역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이라고 그랬어. 1번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되기 전까지 그 실행 범위가 확장된다. 그치? 견고한 보편적 진리 이 부분은 뭐야? 블랙박스지.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겠지. 2번 개인의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치? 처음에 개인의 주장은 힘이 없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연결 과정에서 자꾸만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블랙박스화된 유형화가 나타나겠지. 3번 유형과 무형의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자가 하는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형과 무형의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자.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그치? 오케이. 4번 견고화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 하나가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번역은 그 이전인 거지. 성공적인 번역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지. 번역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번역이 있고 그것이 좀 더 발전되고 커지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번역이 되었을 때 견고화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4번은 성공적인 번역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번역이 아니고 성공적인 번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답은 4번. 4번으로 넘어가서 윗글에 나타난 라투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리비 유생을 연구하여 가리비 양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룬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 A가 있어. 그는 실제 양식을 위해 남해안 땡땡만으로 가 그 지역 어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A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가리비가 수집기에서 잘 부착되어 어부들이 양식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여 과학자 공동체에 새로운 지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지. 이것이 실현되면 더 많은 어부가 A의 방법을 통해 가리비 양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과학적 진리가 된 거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실험실에서 샘플로 실험했을 때 가리비 유생들이 수십기에 잘 부착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땡땡만에서 양식을 시도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A의 연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네. B번 파스테르는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네. 파스테르가 있고 미생물이 있는데 젖산 발효 효모라고 명명하고 발효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네. 파스테르는 발효균이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파스테르가 발효균이 이런 것을 돕고 그리고 또 발효균은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운 셈이다. 그렇지? 발효균은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운 셈이다. 그러니까 발효균도 행위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 1번 A는 우리가 가리비 이 부분이지.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한 것은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지. 그치?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가 아니야. 내재된 한계가 아니고 연결망 구축 이 부분은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과는 무관하게 연결망 구축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앞서 봤지.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이게 뭐?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이 그치?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서 또한 그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되며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부분이 관련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지문을 읽어보면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한 것은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연결망의 구축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연결망의 구축은
열심히 일어나고 있었지. 연구자 A가 지역 어부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양식에 성공을 했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해서 과학자 공동체의 새로운 지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샘플로 실험실이라는 행위자도 등장을 한 거지. 그리고 가리비 유생이라는 행위자도 등장을 한 거지. 연구자 A라는 행위자도 등장을 한 거지. 어부들도 행위자로 등장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연결망이 구축이 되었어. 그런데 그가 제시한 내재적 한계 이 부분과 연결망 구축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뒷부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